자, 여러분 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행정소송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 행정소송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자, 갑이 갑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 근데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5라 가지고 이게 현행법에 따르면은 면허 정지 사유거든요. 자, 만약에 이제 뭐 여기 밑에다가 법을 써 봅시다. 자, 현행 도로교통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하면은 이제 0.03부터 0.8까지가 정지일 거예요. 정지. 그리고 0.8 이상이면은 이제 면허 취소. 이거 맞죠? 이거 바뀐 거. 그런데 이 0.05면은 이거는 정지 사유잖아요. 면허 정지 사유인데 이거 정지 사유. 근데 이제 경찰관한테 단속 당하고 나서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저한테 통지를 했어요. 근데 면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허 취소 처분은 아까 행정청이 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도로교통법이라는 법 집행행위로서 권력적 단독적으로 공법에 근거해서 저에게 면허의 관련된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근데 이게 법에 위반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 행정청에다가 다이렉트로 잘못됐잖아요. 뭐야 하는 게 이게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실제 명칭은 또 다 달라요. 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다 다른데 이제 강학상으로는 이거 묶어서 다 이의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런 다음에 요 위에 거 잠깐 지우고요. 잠깐 지우고 요 행정청 위에 상급청 중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 요거를 행정심판이에요. 청구, 행정심판 청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부 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 외부의 사법부, 법원에다가 요 구제를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갑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거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 제기. 요게 지금 공부할 행정소송입니다. 공부할 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딱 공부한 다음에 뭐가 다른지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송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소송 이렇게 청구하는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소 제기하면은 법원이 바로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삼각 구도가 생기는 거죠. 한쪽에 행정청 놔두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원고 그리고 여기 피고는 요 취소 소송, 행정 소송 중 취소 소송에서는 행정청으로 고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청은 이렇게 세모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이 심리를 하는데 요것도 우리 인문특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좀 밑에다 그려야지. 뿅. 자, 요 시점에 소제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앞에 본안 전 심사 판단을 먼저 하고 본안 판단은 그게 통과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본안전 판단을 소송 요건 심사 이렇게도 말합니다. 소송 요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 요건 충족되면 이제 본안 판단으로 가서 과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가 이걸 따져봐서 이유 있으면 여기서 인용 판결 나오죠. 그리고 청구 이유 없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기각 판결 나오고요. 소송 요건 청구 이유 없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각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종류는 세 개죠. 인용, 기각, 각하 판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예선,
예선을 통과해야만 본선에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요 소송 요건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소송 요건도 많고 복잡한 데다가 이 소송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각하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도 이거 똑바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이 각하당해 놓고 의뢰인 이렇게 보고서 의뢰인 잘 모를 것 같으면 뭐 판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순 사기꾼 놈들이죠. 여러분이 요거 공부하시고 만약에 행정소송 가게 되면은 나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소가 각하가 당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따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내가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살짝 애매한 상황이다. 그럼 변호사 그거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주고 그리고 또 하시겠습니까 해서 했다가 받아들여 주면 뭐 판례 변경되는 거고 안 받아주면 그런 건데 뭐 대돈 안 막 제소 기간이나 뭐 이런 걸로 각하됐다. 그러면은 변호사 너 일로 와. 근데 뚝배기 대 빡. 네, 까도 무죄입니다. 판사님이 무죄 때려주진 않아요.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소송 요건인데요. 요거 이제 소송 요건을 어떻게 검토하냐면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소송의 당사자인 법원 관련된 요건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 인문특강 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재판권과 관할권. 기억나시죠? 이거 그냥 동의어로 거의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세요. 재판권은 과연 대한민국에 그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가? 대한민국 법원에. 미국 행정사건을 대한민국 행정법원에 제소하면은 안 받아주겠죠. 그리고 관할권은 과연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법원에 나와바리 내에서 발생한 건가? 우리 법원이 담당할 만한 급인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1심, 2심 이런 것도 관할권에 해당되는 거고 1심부터 해야 되는데 갑자기 2심 막 온다. 그러면 야 저로 가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부산 사건인데 서울에 오면은 막 가라 등킨 도나스 가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등킨 도나스 해버렸네요 제가. 뭐 이 정도는 좋죠. 이 정도는. 자 이제 하여튼 법원이 이제 그런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요 당사자 여기를 소송의 당사자라고 불러요. 당사자. 당사자 관련해서는 이제 당사자 능력이 있었고요. 당사자 적격이 있었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기본적으로 요 권리 주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고, 자연인, 우리 같은 자연인,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법인도 가능하고 아까 국가나 지자체도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도 행정소송의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원고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송에 끼어들려면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사건 뭐 있습니까? 무슨 용, 망나뇽 이런 거 말고 도롱뇽, 도롱뇽 사건 있었죠? 도롱뇽. 도롱뇽은 양서륜이라 그래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그거 기억하시죠? 롱뇽이.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적격 같은 경우에는 네가 그거 다툴 자격이 있냐 이거 문제예요. 네가 그거 다툴 자격이 있냐. 만약에 이제 뭐 제 친구한테 이제 병역 처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내 법 좀 압니다 하면서 내가 가가지고 막 소장 제기하고 당신 왜 왔습니까? 제가 좀 압니다. 막 그러면 너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당사자 적격. 네가 왜 나서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기가 뭔가 누리다가 뺏겼어. 억울해. 그래서 내가 이걸 누려야겠어. 근데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이제 법원에서 그러죠. 이거 진짜 네 권리였는데 네가 위법하게 침해를 당했구나. 야, 구제해 줄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야, 그건 네가 그냥 재수 좋아서 시쳇말로 쎄뻑이라 그러죠. 행운으로 그냥 네가 어떤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건 네가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네가 이렇게 소송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야. 사실상 그냥 누리는 이익일 뿐이야. 그런 반사적 이익이다면 그러면 이제 또 튕겨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 적격 이제 여기 당사자 적격에서 원고가 갖춰야 될 적격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또 피고 적격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 그냥 같이 넣어놓으면 되는데 행정소송은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또 따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행정청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긴 뭐가 있어? 없어요. 행정청. 아까 권리 능력 있는 거는 행정 주체라 그랬잖아요. 행정 주체. 행정 주체. 그래서 권리 능력도 없는 행정청 따위를 소송에 끼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이제 이런 거를 따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요 소송 제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심판 대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사례로 들어드린 거에서는 보세요. 심판 대상이 요렇게 되겠죠. 몇 월, 몇 일에 서울지방, 서울청장, 지방경찰청장의 갑에 대한, 저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요게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게 과연 취소 소송,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그게 대상 적격이란 문제예요. 대상 적격. 여기도 적격이란 말 똑같죠. 적합한 자격을 갖췄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거, 다툴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도 민사소송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이행 관련된 건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판사님 확인해 주세요. 막 이딴 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행정소송에서도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란 겁니다. 처분.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요 처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처분의 우선 두 문자부터 봅시다. 두 문자는 이제 행이 아니라 청입니다. 청구법 공행부준.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요. 자, 여기는 똑같아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 집행 행위로서 한 여기 뒤에서부터 달라요.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아니야, 불행사가 아니지. 행사와 그 거부입니다. 거부. 및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청구법 공행부준 해가지고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 및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처분입니다. 근데 처분하고 행정행위하고 왜 막 다르게 만들어 놨냐 하는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뭐야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행정행위란 거는 학문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전형적인 행위를 이렇게 정의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문상의 개념이고 실정법에 행정행위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정법에서는 행정소송 중에서도 행정법원이 하는 취소소송을 대상으로 받아주는 게 처분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처분의 개념은 모든 법 다 똑같습니다. 행정청이 청구법 공행부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아까 행정행위 뭐였죠? 청구법 공공 요거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처분 관련해서 요렇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미리 정리하고 나면 중간에 나와도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요거는 행소 대상인 처분입니다. 행소 대상이 되는 처분, 요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행정행위는 아까 그 개념 정리해 드린 거고 요 플러스 알파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끼워 나가시면 되는데 이해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 이해하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처분의 범위가 불확정적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잘못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행위나 처분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나는 그거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이 재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법원이 재반 사정을 고려해 행소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재반 사정은 상황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법원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완전 전형적인 빼박 처분도 있죠. 근데 처분 인정될지 아닐지 애매한 것도 있고 과거에는 처분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그러다가 시대 바뀌고 이제 막 재반 법률도 바뀌고 이제 대법원이 야 이제 이거 처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렇게 범위로 이제 서서히 잡아 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를 100년 해도 그 범위를 명확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시대가 계속 변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첫날도 그 얘기 해드렸죠. 이거 성인의 학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고 이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처분이란 거는 제가 다 적어 드릴게요. 자,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정작용. 손으로 계속 쓰세요. 휘갈겨서. 요런 겁니다. 병역 처분 생각해 보세요. 행정청이 공법에 근거해서 제 권리 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과세 처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도 치환해 보세요. 자, 만약에 자, 법원이 그 행위를 취소시키면 국민의 권리가 바로 구제되는 행정작용. 요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비법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사는 저희 사무실 관할 구청에서 사무실 앞에 청소를 똑바로 안 해서 엄청 더러워. 그래서 제가 그 청소 행위에 몇 월 며칠 청소 행위 똑바로 안 했다고 취소 소송 제기한다고 해봐요.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법원에서 그거 취소 판결을 내린다고 해봐요. 법관이 법정에서 몇 월 며칠 차 어디 구청에 그 청소 행위를 취소한다 땅땅땅 하면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청소는 그날 했던 거잖아. 그냥 똑바로 안 하고 대충 하고 말았던 그냥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거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봤자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법원이 소송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우리 소송 받아줄 필요가 없다. 뭐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아우 곤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분이 아니느라. 처분이 아니라 각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를. 그러니까 법원에서 취소 판결 내려주면 국민의 권리가 구제되는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병역 처분 했다고 해봐요. 자, 제가 있는데 저한테 병역 처분 딱 내리면서 야, 너 몇 월 며칠 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덜덜덜 떨고 있겠죠. 씨 가기 싫어. 또 306 싫어. 306 없어졌습니다. 자, 하면은 제가 소송 제기해요. 그럼 법원이 이제 얼른 판결 내려주는 거예요. 야, 몇 월 며칠차 장재혁이한테 한 병역 처분 취소한다. 그럼 이제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려주면 저의 권리가 바로 구제되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제시하시는 분들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요렇게 하면서 자꾸 이해를 깊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처분이에요. 이런 게 처분이 막 이런 본질을 딱 이해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또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또 라이브 오셨는데 자 행정법원이 취소 소송을 받아줄 만한 행위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자 행정적 권리는 없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요거까지 정리해 놓읍시다. 자, 제가 이제 행정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씨 왜 이래? 행정소송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은 자 항당민기 이거 두 문자예요. 두 문자 암기하세요. 항당민기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근데 얘네 둘은
진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있구나. 그리고 제껴 두시면 돼요. 일단 항당민기, 항당민기. 음, 잠깐만. 항당민기. 이러니까 글자가 안 보이네. 자, 그다음에 항고 소송 안에는 또 취무부가 있어요. 어떤 취소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병 취소 소송, 무효 등 다 적으세요. 확인 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됩니다. 항정 소송이 뭐냐? 그럼 항당민기 취무부가 딱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취소 소송이 이게 90% 이상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제가 행정 소송 얘기했을 때 항고 소송 중에서 취소 소송 얘기하는 게 90% 이상이에요. 이거 얘기하기도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 이걸 얘기하든 여러분은 엔간하면 이거 얘기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항고라는 게 공권력 행사에 이렇게 저항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항고란 단어를 여기저기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다 좀 약간 그렇게 다 이해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일단 여기선 그런 의미로 썼고요. 그 중에서도 자 취소 소송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행정 소송은 자 행정청이 권력적 단독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요. 일단 하는 거야. 일단 하는 거야. 법 집행이니까. 법이 있으니까 내 뒤에 법이 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은 사후적으로 씨 두드려 맞은 다음에 취소해 주세요 하면서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해보고 야 날려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리를 새로 인정받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소소송은 일단 행정청이 저질러 놓고 그리고 국민은 나중에 저거 좀 취소해 주세요 하면서 법원에 찾아가는 이런 구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반 소송이랑 다른 거죠. 요것도 암기해 두시고 그러면 제가 요 위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행정소송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제 요 행정소송 요런 거 막 설명드렸잖아요. 대부분 취소소송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공부할 때도 취소소송 공부하고 요거는 이제 얘네랑 뭐가 다른가 그런 식으로 얘랑 뭐가 다른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파악하고 나면 이제 이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요거는 그때도 아실 거예요. 니네들은 쩔이구나라는 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아까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재판 법원 관련된 요건, 당사자 관련된 요건, 대상 관련된 요건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기타 요건들이 있어요. 기타 소송 요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협의의 소익, 그다음에 제소기간, 그다음에 행정 심판 전치주의 등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또 가서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딱 적어드리면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넘어가라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뒤에서 나오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면은 인터넷 검색으로 단어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나온 거 끝.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저랑 호흡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정법 OT는 마무리 짓고요.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책으로 아까 했던 거구나. 자, 책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뭐 PDF 다 출력해 놓으셨죠? 제가 여기다가 뭐 적어 드리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이 거기다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필기 요원 지금 듣고 계시죠?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리는 것도 뭐 가능하면 여기 필기에다가 할 수 있으시면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1절부터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 분립과 행정 아까 그림 그려드린 그거예요. 자, 행정개념 등장.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을 말한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행정법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행정 먼저 살펴봤죠. 행정. 그래서 행정은 입법, 사법 관념과 더불어 국가적 한 부분으로 성립 발전돼 왔다.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시면 착 읽어보시는 거예요. 음.
자, 보셨죠? 이제 권력 분립. 그러니까 입법, 사법 뺏기고 나서 남은 게 행정이다라는 거. 권력 분립 봅시다. 자, 국가 권력 자금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한을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결국 목표는 이거예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로크 형님과 몽테스키우의 형님 나오는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기셔야 돼요. 로크는 이권 분리, 몽테스키우에는 삼권 분리 이런 거는 고등학교 시험 때나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누가 만약에 존 로크 이권 분립, 몽테스키에 상권 분립 해가지고 막 두문자를 만든다. 존 이몽삼 막 이런 거 만든다라고 하면은 박수를 쳐주세요. 야, 너 씨 대단하구나 하면서 와, 너 금방 붙겠는데 하고 걔를 밟고 가는 전략을 우리는 취하는 겁니다. 어이, 지워 빨리 씨, 중요하지도 않은 거. 어이구. 자, 그다음 현대 국가의 권력 분립입니다. 입법권이 울린 권력 분립 제도 특징, 행정권의 존립을 의회가 자주 좌우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걸 잡고 있는 거죠. 이니셔티브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문 헌법 체제. 대표적으로 영국 그리고 섬나라가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이 우인 권력 분립 제도의 특징은 행정사건, 사법법원이 관할한다. 성문 법률 체제. 대표적으로 뭐 미국 같은 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행정권 우인 권력 분립 제도, 행정재판소 관할하고 프랑스가 있다. 안 중요해요. 여러분 안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써놓는 거예요.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각 국가 뭐 영국은 어떠니 미국은 어떠니 아니 우린 대한민국 것도 모르는데 이걸 뭐 언제 이런 거 출제하면은 시민 불복종 하면 돼요. 우리 바로 가가지고 바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면 됩니다. 제가 저는 여기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알아서 잘 하시고요. 이렇게 무책임하다니. 자,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연관되는 판례는 제가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박스로 실어놨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판례 중에서도 좌우로 구분해야 되는 거, 좌우로 구분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행정의 의의로 가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이제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내용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라고 하면은 내용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에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 그러면 입법부의 권한으로 부여된 건 형식적 의미의 입법, 사법부도 똑같이 사법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면은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있죠. 행정행위든 행정입법이든 뭐 행정상 사실행위든 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한다. 그러면 뭐 법원에서 재판을 하든 아니면 직원을 임명하든 어쨌든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에요. 자, 실질적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 형식 이 실질적 의미는 행정의 고유한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을 파악하려는 관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누가 하냐? 누가?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무엇을 하냐? 무엇을 이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제 행정이 뭐냐? 소극설. 일단 여기서 출발하세요. 행정은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 사법 제끼고 나머지. 그게 행정이다. 근데 이제 문제 비판이 있죠. 뭐. 야, 그럼 뭐 행정 알맹이는 없는 거냐? 그냥 쩌리? 그냥 끝? 이렇게 비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학설 대립이 등장할 건데 1회독 때는 제가 보라는 것만 보세요. 그리고 2회독 때도 이제 뭐 보라는 것만 보시고 한 3회독 정도에서 나머지 이렇게 훑어 보셔도 되는데 학설 대립 중에서도 여러분 문제 풀면은 여기가 자주 출제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이제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으로 미루세요. 처음부터 이거 소국설 막 공부하고 그러면 역시 알죠? 그렇게 공부한 친구는 칭찬을 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그 칭찬 받고 있다. 누가 여러분 공부를 칭찬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 실현설 이것도 한번 보시죠.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 규제를 받으며 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법이 시키는 대로 현실적 국가적인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 형성적 국가 활동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징표설.
여기는 이제 포르스트호프라는 형님이 말씀하신 건데 행정을 딱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다양한 영역에서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묘사할 수밖에 없다. 실체를 말할 수 없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다. 너무 다양해. 그런 거. 그래서 여기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죠. 행정의 개념 징표해서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가볍게 읽어보세요. 읽어보라는 건. 공부는 힘든 겁니다. 수업 빡세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 빡 하시고 최대한 뭐 포션을 빨든 바카스를 혈관에 주입하든 하면서 공부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하고 구경하나 그러면은 시간 날리는 거예요. 어, 시간 날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하세요. 자,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작용과 다른 작용의 구별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행정과 입법. 입법은 보세요. 일반적 추상적인 법 규범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아니야, 공부한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국민을 사건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인가라는 규범을 잡는 작용이에요. 규범을. 근데 행정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 그 사람, 그걸 잡아갖고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비교하시면 돼요. 도로교통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근데 그 도로교통법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야 되는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경찰서에서는 이제 음주 단속을 해서 음주 운전자들을 적발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죠. 개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행정과 사법입니다. 사법은 속성상 과거의 사건을 지금 법원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자료를 뒤껴보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이에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누가 소장 들고 오면 오 그래 하면서 봐줘요. 근데 행정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요번에 이제 그 수해 물난리 나가지고 서울에서도 막 많이 몇 분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진짜 끔찍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이제 앞으로 반지하 없애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반지하는 건축허가 안 내준다. 주거용으로 건축허가 안 내준다. 지하나 반지하는. 그리고 앞으로 20년 내에 서울에서 반지하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미래지향적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발표한 게 그 지금이라도 반지하 사는 사람에게 추가 요금 아니 추가 돈 없이도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빨리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잘하는 거죠.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욕 먹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욕 먹는 거는 뭐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그 소는 몇 마리야 도대체 잃은 소가 몇 마리야 하여튼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진짜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조금씩 개선돼 나가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이면 욕 먹는 건 또 피할 수 없고요. 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공무원 되실 분들이니까 너무 덮어놓고 욕하거나 너무 좀 인격적인 막 비난이나 이제 이런 건 좀 삼가시고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욕은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 욕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싫지? 자, 어쨌든 다들 뭐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과 통치행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치행위를 오늘 조금 살깔짝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진도상으로. 이제 그래서 통칭 뒤로 넘기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형식적 의미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막 필기로 정리해드린 것도 제가 요번 책에는 제가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하기 조금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보니까 뭐 손이 부서질 것 같다고. 아이고 나약해서 안 돼. 나약해서 제가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적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될 거예요. 시험이란 게 참 이런 시험, 이런 공정한 시험이 지금 별로 안 남아 있어요. 대한민국이 점점 이런 공정한 시험 같은 게 되게 막
안 좋은 것처럼 적폐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그래서 뭐 수능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막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험 보는 거, 시험 보는 게 필요하긴 해요. 이런 게 여러분 몸뚱아리로 온전히 부딪혀서 쟁취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도 뭐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제 각종의 안전장치를 이제 넣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 자꾸 없애고 뭐 이제 뭐 면접이니 이런 걸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이제 이거 된다니까 이거. 이거 너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라고 하면서 얘네들만 뽑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형식적 의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하는 거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는 무엇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제정은 국회가 하니까 형식적 의미 입법이고, 근데 실질적 의미에서 요 입법은 요거는 법 제정 생각하시면 돼요. 법 제정. 그리고 요 국회가 하지만 행정인 게 있어요. 국회 사무총장의 소속 직원 임명. 근데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요거 요 옆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자, 법 제정이에요. 그리고 요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법 판단, 재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뭐냐? 그 외. 아까 공제설적 관점으로 딱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국회가 하는 것 중에 법률 제정하니까 법 제정이네. 그리고 국회의원 징계 의결 요거는 제가 밑에 써놨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한 명 누구 사고 쳤다고 징계 의결을 때려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 국회의원 잘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법원에 소송 제기도 못해요. 헌법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판단하는 게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종국적인 심판이 된다라고 해서 사법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총장 소속 직원 임명. 이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행정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행정 볼까요? 행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 행정 입법은 법 제정이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 입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 안에서도 행정심판 재결이거든요. 행정심판. 이거는 재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정행위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이것도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사법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차차차. 아시겠죠? 이거는 규칙 입법이고, 이건 재판이니까 말 그대로 사법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 법관 임명하는 거, 이거 사법부가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행정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칭이 가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요게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답 가리고 답 가리고.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세요. 그냥 화면으로 그냥 보셔도 되겠죠? 자, 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행정은 요 밑에 이렇게 답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답 가리고 푸시기 바래요.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맞죠? 적극적이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법원은 가만히 있죠. 근데 행정부는 자꾸 지가 나서 가지고 뭐 여기 가서 뭐 단속도 하고 저기 가서 뭐 도와드릴 거 없냐 막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물 난리 났어요. 물 난리 났어. 그럼 누가 치우러 와? 입법부에서 치우러 와요? 사법부에서 치우러 와요? 아니죠. 근데 지방직 공무원들 나와서 치우잖아요. 적극적이잖아. 적극적. 여러분의 미래가 되실까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대통령령, 불령과 같은 법규명령 제정, 조례 제정은 행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팁이에요. 자, 형식적 의미 이거 먼저부터 해야 돼요. 이거 먼저.
먼저. 그러니까 누가 하냐? 형식적 의미로 행정부가 하니까 행정 맞는데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이거 형식적 의미 먼저 체크해 두세요.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알려드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자랑하나요? 제가 그래도 이 중에선 제가 자랑 못하는 편에 속해요. 자, 그다음에 3번 보세요. 요거 풀 때 또 팁을 또 드려야지.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 1포인트. 1포인트는 좀 얇을 것 같은데 시험 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옆에다가 형, 실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시험 내서. 그 다음에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는 거죠. 대통령령은 형식적 의미 행정이죠. 국회 사무총장이니까 입법부가 하는구나. 행정심판 체결 행정부가 하는구나. 지방공무원 임명 행정부가 하는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의 제정은 입법이고 사무총장 임명은 행정이고 행정심판 체결은 재판이니까 사법이고 지방공무원 임명은 행정이고 그러면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지만이니까 요거 두 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요거네요. 2번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팁, 요거 꿀팁이에요. 꿀팁. 나만 쓸라다가 제가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그다음에 4번입니다. 일반 법관 행명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이 맞죠? 다 풀리잖아. 시험 이거 다 기출 문제예요. 이거 보이시죠? 다 기출 문제. 그리고 이렇게 여기 공간상 이렇게 하나만 써놓은 것도 많아요. 이거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들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치 행위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상 요거 조금 한번 또 쉬었다가 가야 되겠는데요. 이 수업은 세 타임 아니면 네 타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세 타임 아니면 네 타임. 그래서 요 통치 행위 하기 전에 한 텀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